네, 대전보건대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진행할 강사 김세희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오늘 제가 첫 강의로 만나게 됐는데요. 이 강의는 여러분의 졸업 요건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강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학생들이 저와 함께 만나시게 될 거고요. 필수 강의인 이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학교의 LMS 시스템에 반드시 수업을 다 듣고 자료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 자료가 바로 과제가 될 거고요. 이번 강의의 과제는 여러분 취업 준비에 가장 필요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작성하고 강의를 들은 후에 작성한 그 내용을 LMS 사이트에다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충분히 여러분에게는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인 만큼 수업 잘 들으시고 그 내용 숙지하셔서 LMS에 입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취업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실제로 사회 진출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막상 처음부터 자기소개서 면접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먼저 살펴보고 취업의 방향성을 잡을 것인지 가장 중요한 전략편 강의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큰 주제는 위에 있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건 계열에 이제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보건 계열의 채용 정보 어떤 식으로 탐색하면 좋을지 그 채용 정보 탐색하는 방법을 취업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과 함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채용 공고를 보시다 보면 사실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공고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 무엇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 파트 1이 끝나고 나면 파트 2 시간에 연이어서 지원 분야에 대한 직무 분석 방법과 그런 지원 분야에 내가 어떻게 하면 적합한 사람인지 연결하는 그런 연결 과제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볼게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이제 채용 공고의 한 사진인데요. 제가 굉장히 재밌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치킨 가게 사장님의 구인란입니다. 치킨 가게 사장님께서 주방과 홀에 사람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채용 조건을 보시면 1차 뭐죠? 닭 해부를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오토바이 레이스를 한번 해보고요. 세 번째는 적성검사, 네 번째 면접을 보시겠다고 하네요. 3번과 4번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1, 2번은 굉장히 재미있는 채용의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이 치킨집 사장의 입장으로 되어보면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사람을 뽑아서 주방에다가 만약에 아르바이트생을 둔다.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이던 그것이 정규직 직원이던 이 사람의 본업은 닭을 만지는 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치킨을 잘 먹느냐가 아니라 내가 닭을 잘 다룰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두 번째, 이분이 왔을 때 사실 주방에서 일한다면 닭 해부지만 홀에서 일하게 된다면 주문을 접수하고 또는 배송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요즘에 전문 라이더들이 많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채용 공고를 제가 여러분한테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관점이란 뜻입니다. 이게 이 치킨 가게에 가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이 아니라 치킨 가게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저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최근에 많은 채용의 중심에는 직무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심엔 직무가 있습니다. 직무란 여러분이 회사 가서 하게 될 업무를 직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 이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을 채용한다라는 것이 바로 직무 중심 채용의 가장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장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직무 중심 채용이 큰 트렌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 계열 취업을 준비할 때 직무 중심으로 어떤 부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채용 공고도 보고 이 채용 공고에 따라서 내가 적합한 사람인지 한번 확인하고 보여줄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이 우리의 주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보건 분야 쪽에 취업을 준비할 때 크게 3가지 정도의 스텝으로 나눠서 준비해 보면 좋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취업 준비합시다 라고 하면 사실 1, 2, 3학년 때 4학년 때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나도 사회에 나가보려고 해요. 근데 사회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를 경우요. 그럼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사실 내가 1단계 이런 걸 해보고 2단계, 3단계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해보면 굉장히 괜찮겠어. 이게 취업 준비의 프로세스겠죠? 그래서 제가 보건 분야 여러분께 취업 준비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보고 싶어요. 우선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요. 본인이 지금 당장 취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가려고 하는 분야에 채용 공고가 어떤 식으로 떠 있나, 채용 공고가 어떤 식으로 나와 있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를 타시고 지하철을 타시고 이동하실 때 사실 많이 핸드폰 보시잖아요. 그런 핸드폰을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즐겨 찾는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분야에 도대체 취업 포털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 주요 확인하면 좋은 포인트가 내 채용 공고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분야의 업무는 뭐지? 이런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회사는, 병원은, 뭐 기관은 어떤 자격 요건을 원하지? 이걸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요. 채용 공고 안에 자격 요건을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여태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준비한 내용과 채용 공고 속의 자격 요건이 얼마나 매칭이 잘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매칭이 잘 된다는 의미는 여러분 뭐예요? 네, 본인이 적합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매칭되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선생님 아쉽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실 내가 찾아본 업무에 나 참 괜찮은 사람이고 적합한 사람이에요.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용 공고를 확인해보고 내가 정말 이 회사에 가면 이 직무로 지원하면 기업이 또는 병원이 나를 환영해 줄까? 한번 면접이라도 보라고 얘기해 줄까를 우리는 2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굳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직무 기반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기도 하고 면접을 준비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전체 과정에서 대부분의 과정을 만나게 될 건데요. 그런 만나게 된 전체 과정에서의 사실은 핵심은 오늘 이야기한 채용 공고를 집중 분석해보고 여러분 자신이 그런 공고의 자격 요건과 정확하게 매칭하는지 확인해보고 내가 정말 적합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자소서를 쓰고 어떻게 면접을 준비할 건지의 프로세스로 여러분과 실제 많은 강의들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첫 단추부터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공고 분석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자, 인재를 뽑는 채용의 정보들 여러분 주로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사실 많은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취업 포털, 대한민국의 3대 취업 포털 회사라고 할 수 있죠. 뭐 인쿠르트라든지 잡코리아라든지 사람일이라든지 뭐 이런 사이트 들어가 보셔도 되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 들어가셔도 많은 채용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채용 정보를 실제 보는 방법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첫 단추부터 잘 엮어야 되니까 조금은 쉬운 이야기부터 한번 해 나가 볼게요. 자, 우선 저는 대표 취업 포털 사이트인 인쿠르트를 가지고 한번 그 기반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쿠르트에 가시면 이게 초기 화면인데요, 여러분. 초기 화면의 가장 왼쪽 보겠습니다. 채용 정보라고 쓰여져 있죠. 저거를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용 정보를 클릭을 하면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직종과 직무 선택이라는 컬럼이 보이실 거예요. 직종이나 직무를 펼치게 되면 전자야, 생산이야, 교육이야, 건설이야, 뭐 문화야, 관광이야 쭉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의료, 보건, 복지, 간호 이런 분야가 있죠. 이쪽 직종에 우리 계열의 학과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쪽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료나 간호나 보건나 복지를 보게 되면 의사 부분도 있고 간호와 간병도 있고 뭐 치료와 의료도 있고 약무와 제약, 보건과 원무, 사회복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간호, 간병, 치료, 의료 쪽이 아마 가장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치료, 의료 파트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나 우리 전공이 굉장히 많네요. 치위생도 있고요. 응급구조도 있고요. 임상병리도 있고요. 안경도 있고요. 작업치료도 있네요. 치기공도 있고요. 네, 보건, 의료, 행정도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직무의 실제 이름
내가 이 전공을 하면 이쪽에 가서 취업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소위 말하는 직업과 직무의 이름들을 오른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거, 난 작업치료가 궁금해. 작업치료 클릭하시면 작업치료와 관련된 채용 공고문이 아래 하단에 연결되어서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보건이나 원무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뭐 보건 원무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의료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원무과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뭐 인크루트나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은 일반적인 업무들을 채용 공고 올리는 일반적인 취업 포털 사이트도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곳은 알리오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알리오 사이트는 공공기관, 보건 계열 중에서도 공공기관 쪽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만약에 채용 정보를 구하고 싶다면 사실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던 일반적인 공용 포털 사이트 가셔도 보실 수 있지만 공공기관용 채용 정보만 따로 모아놓은 알리오 사이트를 활용하시게 되면 좀 더 집중해서 보실 수 있어요. 자, 이게 알리오 사이트의 초기 화면입니다. 알리오 사이트 접속하셔서 초기 화면 보시면 맨 밑에 채용 공고가 있죠? 거기 보시면 자세히 눈 뜨고 보면 눈 크게 뜨고 봅니다. 뭐가 있습니까? 더하기 표시 있어요. 이 더하기 표시를 클릭하시는 순간 지금 가장 최근 순서부터 해서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렬,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직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직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뭐 보건직렬이라든지 간호직렬이라든지, 다만 보건과 간호, 이 의료가 공공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이나 기관 쪽의 채용 공고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채용형 인턴도 많이 올라오고요. 정규직도 많이 올라오고요. 뭐 채용 연계형 인턴도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용 정보들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 이제 여러분 여기 채용 공고 들어가 보시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보건의료야. 그럼 보건의료 여러분 이게 표시하시면 돼요. 우리는 아마 대부분 보건의료거든요. 표시하시고 클릭하시게 되면 쭉 상단서부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채용의 공고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용 공고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 공공기관용 전용 알리오를 보셔도 되고 일반적인 취업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셔도 됩니다.까지 봤습니다. 두 번째, 그럼 채용 공고를 하나씩 이제 들어가서 회사가 채용 공고가 있으면 확인하겠죠? 그럼 하나씩 공고문에 뭐라고 작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채용 공고 보시면 어떤 걸 제일 많이 보세요? 라고 하면 대학생 많은 분들의 첫 번째는 연봉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연봉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높은 연봉을 줘도 그 다음에 대부분 많이 보시는 게 거주,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근무하는 근무지예요. 연봉과 근무지가 아주 내가 가고 싶은 거가 딱 맞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들이 뽑는 업무와 그들이 뽑고 일을 시키려고 하는 그 업무에 필요한 자격 요건이 연봉과 근무지는 맞지만 자격 요건이 나한테 안 맞는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채용 공고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A병원에서 간호사를 채용한다라는 채용 공고문이네요. 한번 살펴볼게요. 간호부의 신입 간호사. 정규직을 뽑습니다. 정규직을 뽑는데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간호사 면허 소지자고 가능하면 인공신장실의 경험이 있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남자분의 경우에는 군필이고 보훈 대상자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인공신장실 경험이 필요할까? 아마도 인공신장이나 중환자 쪽에서 근무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한 채용 공고의 세부 내역이, 자격 요건 내역이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 학교의 대부분의 보건 계열은 사실은 국가고시를 보고 면허를 취득해야 취업할 수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많은 채용 공고를 살펴봤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보다는 해당되는 면허 소지자이냐가 중요한 자격 요건의 하나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외에도 이 회사가 이번에 사람을 뽑으려고 할 때 인공신장실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하는구나. 이걸로 유추해 보건대 인공신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다루어질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머리를 뱅글뱅글 생각하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아, 내가 학교 다닐 때 또는 현장 실습을 나갔을 때 꼭 직접 하진 않았지만 신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부를 했었는지,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서 연결고리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회사의 물리치료사 채용 공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부문은 물리치료팀의 치료사고요. 이번에는 계약직을 뽑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격 요건은 당연히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요. 이왕이면 경력도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경력이 1년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 1년은 정말로 물리치료를 대단히 잘하기 때문에 필요한 1년이라기보다는요. 내가 회사 생활, 병원 생활을 조금 해봤느냐, 병원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느냐 정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렇게 딱 정확하게 달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이 분야에서 신입은 절대 안 뽑습니다 라는 회사도 주어질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현장 실습 갔던 경험, 학교에서 현장에서 프로젝트 하거나 실습했던 경험을 많이 실게 되면 사실 회사 생활 1년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기업에서 채용 업무를 주로 했던 인사팀의 그 경력자로서 이건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써 있는 경력이 10년 이상 이러면 여러분이 절대 갈 수 없지만 1년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럼 도전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우대사항이 좀 있죠. 이런 우대사항은 필수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우대사항의 내용을 잘 보다 보면 내가 만약 이 회사 들어가면 하게 될 업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추신경 자격증이 조금 더 소지자면 좋겠고, 도수치료도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장애인이나 보훈대상이나 글로벌 역량 조직문화 활성화에 특히나 취미를 가진 자, 아마도 이분들이 같이 만나게 되는 환자분들이 장애나 보훈이나 뭐 이런 쪽 관련된 부시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조건을 보실 때 우대사항을 잘 보시게 되면 그 업무의 특성이 무엇인지, 내가 아마 가보지 않았지만 이 회사에서 나를 이런 업무를 시키겠구나, 내가 주로 이런 고객을 만나겠구나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C회사의 방사선사 채용 공고 한번 보겠습니다. 경희의료원에서 신입직원으로 산부인과 쪽에 방사선사를 모집하는데 당연히 전문학사 이상의 소지자고 면허 소지자면 충분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산부인과의 특성이기 때문에 내가 산모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방사선을 배웠지만 특히나 내가 산모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닌 뭔가 특수한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촬영하기 위해서 배웠던 이런 기술들을 어필해주면 내가 좀 더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연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지금 보신 것처럼 면허 소지자 다 돼요. 이것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또 다른 병원의 간호사 채용을 한번 보게 되면 아까 인공신장실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인공신장실을 얘기하면서 필요한 요건을 굉장히 자세히 작성하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지원한 병원이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병원은 잘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입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요. 블라인드 채용이라 하면 그 사람의 출신 지역과 학력, 학벌, 예, 물론 학력은 대졸인지 고졸인지는 표시합니다. 뭐 전문대졸인 다 표시합니다만 학벌은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건 당신이 정말 우리 회사 들어와서 하게 될 업무가 수술 전 환자를 준비하고 수술기계를 세팅하고 수술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이런 신경외과 쪽에서 일을 할 건데,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할 사람으로서 당신이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채용 공고 중에서도 특히나 제가 알리오 들어가서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라고 했던 공공기관 쪽의 계열로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항상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무 소개서를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나한테 시키려고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다 보면은 인체해부 생리학 쪽의 지식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장비, 실제 수술실에 들어가서의 신경외과다 보니까 장비가 필요할 수 있어서 그런 장비나 문서 작성에 대한 능력들이 필요하다. 그럼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수술 장비를 다뤄본 경험, 뭐 현장 실습에 가서 그렇게 해봤던 경험, 뭐 간호학과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내가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채용 공고의 자격 요건 또는 직무기술서라는 걸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이 회사가 원하는 인재의 조건이 당연히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당연히 많은 것들을 배웠다가 아니라 우리가 당신에게 시킬 업무, 근데 그런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누군가가 그것들을 힌트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공고 속의 자격 요건을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지원 직무가 무엇이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요구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지원 직무가 어떤 거고 이것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 자격 요건까지 살펴봤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적합성을 장착하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 더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업무에 관련된 것과 실제로 내가 잘 모르는 조금 더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직무에 대한 정보를 한 번 더 좀 찾아보시는 것 마지막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채용 공고를 봤어요. 채용 공고를 봤는데 충분히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가 이런 조건이 필요하구나 확인을 했지만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은 사실 업무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면 자세히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한 3가지만 여러분 구체적으로 조사해 놓으시면 나중에 뒷단에서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준비할 때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는 뭘 알아놓으면 좋으냐?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업무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간호사가 하는 업무 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물리치료사가 하는 업무 좀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런데 몇 가지 얘기하시냐면 한 8가지, 9가지로 정리해서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랬을 때도 내가 아주 막힘없이 그 업무를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게 좋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그 정도는 장착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렇다면 그런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사 중에 굉장히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 방사선사 중에 굉장히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 임상병리상 중에 굉장히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여러분이 하는 업무와 연결해서 미리 정리해 보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가 정리된 후에 과연 나는 적합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일 잘하는 내가 지원하고 싶은 게 물리치료예요. 물리치료 쪽에서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과 나는 얼마만큼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워크넷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이 일이 무슨 업무를 하는지가 아주 상세히 잘 기재되어 있거든요. 우선 여기서부터 찾아가 볼게요. 봅니다. 워크넷 들어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워크넷의 초기 화면입니다, 여러분. 자, 초기 화면에서 2번째 있거든요. 직업과 진로를 클릭하시면 직업정보 찾기가 나옵니다. 그럼 직업정보 찾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입력하실 수 있어요. 원하는 분야가 어딘지, 보건인지, 의료인지, 임상병리인지, 간호사인지, 물리치료인지, 방사선인지, 의료행정인지 쫙 입력할 수 있거든요. 입력해서 보다 보면 보건의료직이 있네요. 자, 보건의료직을 한번 들어가 보면 너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래서 제가 혹시나 몰라서 우리 보건계열이니까 의료라고 쳤어요. 자, 의료라고 쳤더니 병원행정사무원, 물리치료, 응급구조, 작업치료, 치과위생사, 임상병리 다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그냥 임상병리사 한번 찾아봤거든요. 임상병리사 했더니 일반적인 임상병리도 있고요. 치위생과도 있고 치기공과도 있고 관련된 직업들이 좀 나오네요. 그래서 임상병리 한번 클릭해봤습니다. 그러면 임상병리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는 일도 나와 있고요. 임상병리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과 자격과 훈련도 있고요. 임상병리사의 임금들도 대부분 평균으로 나오고요. 어떤 성격과 흥미와 가치관 가진 사람들이 임상병리 잘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되어 있죠. 이거를 응급구조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여러분이 넣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임상병리사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는 일을 클릭했더니 수행 직무가 나오네요. 자, 수행 직무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몇 가지 정도 나와 있어요. 제가 봤더니 아무리 못해도 한 7가지 쓰여져 있네요. 이 정도는 머릿속에 장착하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상병리가 하는 일은 이런 거고, 임상병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분석, 꼼꼼함, 책임감, 협조, 배려, 성취, 혁신. 물론요, 여기 있는 이런 태도적 측면도 필요하고요. 지식들도 필요하겠죠. 예, 또 임상병리가 되려면 체열도 좀 잘 하셔야 되겠죠. 기술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다 필요합니다만 워크넷 들어가시면 아까 제가 했던 하는 업무,
그리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강점들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펴봤는데 자격 요건엔 어떤 것들을 원하지? 물론 뭐 면허 소지자가 있지만 자격 요건 외에 필요한 게 있는데 혹시 이런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하고 연결되는 게 없나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요, 여러분, 워크넷뿐만 아니라 저는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서요,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해시태그 작업치료사. 여러분이 원하는 직무명 쓰시면 되거든요. 해시태그 직무인터뷰라고 해서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현실에서 그 업무 하시는 분들의 인터뷰 내용도 많이 보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워크넷에는 굉장히 문서적으로 딱딱한 언어로 쓰여져 있지만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우리는 그 현업에서의 어려운 점들을 훨씬 더 팍팍팍팍팍팍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내가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것들을 통합하고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통합하게 되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또는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어떤 업무를 하는 거지 정보를 찾는 거에 첫 번째 워크넷 알려드렸어요. 두 번째 유튜브 들어가셔서 직무 인터뷰 보시는 것도 알려드렸어요. 세 번째로 그게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는 협회에 들어가셔도 되게 좋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간호협회를 들어갔어요. 대한간호협회를 들어갔더니 간호협회 초기 화면에 정보자료실에 이런 간호사가 되는 길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죠. 그리고 상세하게 전문 간호사가 됐을 때 어떤 업무들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게 가정 전문 간호, 감염 관리, 노인 전문 간호, 그래서 각각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 알아볼 수 있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뭐 이런 지원 분야 더하기 협회, 간호협회, 물리치료협회, 방사선 협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협회를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의 내용도 많이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보는 건 지금 대한물리치료협회, 물리치료사 협회 들어가셔서 협회사의 물리치료사라 면허, 진료안내, 윤리 이런 것들이 다 쓰여져 있으니까 참고로 워크넷만 보시지 마시고 유튜브만 듣지 마시고 협회 자료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는요, 여러분, 직무 정보를 찾고 싶을 때는 이런 방법 쓰셔도 돼요. 지원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 병원으로 가시고자 하는 업무 쪽으로 가신다면 그 회사 병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서울대학교 병원인데요. 서울대학교 병원은 아예 간호 쪽은 홈페이지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간호로 들어왔는데요. 예, 여기 간호 부문에 들어가시면 환자 간호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지원기업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환자 간호에서 하는 것들이 뭐 투석과 관련해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찾아보셔도 좋아요. 또는 삼성병원에 갔습니다. 삼성병원에 갔을 때도 뭐 간호 들어왔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 회사의 간호사로 현재 일하는 분들이 인터뷰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져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직무 설명을 드릴 때 직무 정보를 찾아보는 루트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거든요. 하나는 그냥 글로만 확인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는 그 일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라는 걸 유튜브도 얘기했고 여기에 있는 식으로 홈페이지에 있는 실제 그 일을 한 우리 병원에서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도 보시는 거예요. 사실 일이라는 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들을 밸런스 맞춰서 직무 정보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직무 정보를 찾아보게 되면 우리는 채용 공고 속의 업무와 그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 요건까지를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 이 내용을 중심으로 같이 좀 한번 알아봤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업무의 내용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내가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다음 정말 나는 적합한 사람인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 이 정도의 과제는 뭐 스스로 선택 과제입니다만 이런 정도의 과제는 이번 시간 수업 들으셨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 내가 직무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니까요. 직무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를 쭉 한번 써보세요. 여기에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자격 요건, 채용 공고에 있는 내용도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워크넷이나 협회 자료나 유튜브들을 들으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자격 요건들을 한번 다 써보세요. 나는 거기에 얼마만큼 준비했는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써보시고요. 부족한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파트 1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예, 파트 2 강의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